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MLS 구단 공식에서도 이 경기에 대해서 에픽게임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그 서사가 넘치는 경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경기가 굉장히 서사가 넘치는 경기였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사실 경기 내용은 기사 내용은 더 길어요. 근데 뭐 경기 관련된 내용들이라던가 그런 거는 뭐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이것만 뽑은 건데요. 이 중에 경기의 순간에 대해서는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골을 선정을 했습니다. LAFC가 이 스릴 넘치는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비록 패하긴 했지만 손흥민의 환상적인 프리킥을 조명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경기의 순간으로는 손흥민의 프리킥골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도 MLS 손흥민 밀러 플레이오프 쇼다운 기대 이상을 만들어내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올린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간단하게 내용들을 얘기를 하자면요. 연장 막판 몇 초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 나온 뒤 왼쪽 포스트에 부딪히고 다시 크로스바로 향해 튀어오르던 그 장면. 3번의 골대 맞춘 장면이죠. 그 순간 토요일 밤 펼쳐진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이야말로 MLS다운 경기라는 사실이 확정됐다. 서부의 두 강팀 그리고 리그를 대표하는 두 슈퍼스타 손흥민과 토마스 밀러가 맞붙은 이 경기는 기대했던 것 이상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MLS 역사에서 손꼽힐 만한 극적인 프리킥골을 터뜨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최은돌로 감독도 최고 수준의 축구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양팀 모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흥미 측면만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한 경기였다라고 한 거고, 이제 그 요리스도 BC 플레이스의 인조잔디 퀄리티가 좀 아쉬웠다. 그게 좀 그가 경기 내용이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스타 중심적이고 무엇보다도 재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흥미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제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LAFC는 후반전 들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제가 중간은 생략을 했어요. 손흥민은 60분 박스한 혼전 상황에서 한 골을 만회했고 추가 시간 5분에는 자신의 히어로 모먼트를 만들었다. 박스 왼쪽 외곽에서 프리킥을 준비하던 손흥민은 벽이 정비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렸다. 그는 발끝으로 살짝 들었다가 다시 뒤꿈치로 체중을 옮기기를 반복했다. 총 3번. 몇 초가 몇 분처럼 흘렀다. 순간을 잊고 무게를 재는 듯 했다. 그리고 그는 프리킥을 감아 올려 골문 상단 구석에 꽂아 넣었다. 95분의 극적인 동점골이었다. 이런 장면은 MLS에서 이제 익숙한 순간이다. 그 리그스컵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 데뷔전에서 넣었던 프리킥을 떠올리게 한다. 큰 무대, 큰 순간에는 큰 선수들이 존재한다. 사람들이 숨을 멈추며 지켜보는 그 순간, 그들은 해낸다. MLS에 메시, 손흥민, 밀러 같은 스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순간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순간을 연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밀러가 손흥민의 프리킥은 정말 놀라웠다. 그는 정말 엄청난 선수다. 라고 말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준결승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중 손흥민의 프리킥은 비록 팀이 패했음에도 리그에 지대한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MLS 내부의 팬층을 넘어 더 넓은 대중에게까지 울림을 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메시의 마이애미 이적이 가져온 압도적인 상업 성공은 이제 그 리그 구단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또 이제 팬들은 여전히 아이돌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줬다. LAFC와 밴쿠버가 각각 손흥민과 밀러를 영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이유로 토요일 밤의 경기는 리그 전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관중들이 왔고, 이들이 보러 온 거는 이제 그 독일의 전설과 아시아의 슈퍼스타가 맞붙는 장면을 보기 위해 왔다. 그리고 그 스타들은 경기의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냈다. 스타들도 팀도 모두 기대를 충족시켰다. 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경기가 재미있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다. 플레이오프 경쟁도 있지만 동시에 팬들이 스타디움에 오고 멋진 골을 보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밴쿠버의 날이었지만 MLS 전체는 엄청난 날이었다고 생각한다. 가끔 축구는 이렇게 미친 듯한 순간들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손흥민과 밀러만이 아닌 또 이제 9명으로 버텼던 밴쿠버 수비진에 대한 칭찬도 하면서 그들의 싸움이 바로 이날 밤의 쇼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에서도 사상 가장 미친 MLS 플레이오프 경기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영웅에서 이제 조금 악몽이 됐다라는 거죠. 예,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요. 그러면서 역사적 명승부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경기 내용들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면서 분마다 이제 각각마다 이제 조금은 의미들을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분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경기 킥오프 전에 역대 가장 많은 관중이 온 BC 플레이스, 그리고 또 이제 39분에 보기 드문 골키퍼의 도움, 그리고 뭐 2대0 만들고 손흥민의 반격 시작, 그리고 요리스의 경기 생명 연장 세이브, 그리고 추가 시간 2분 블랙먼 퇴장, 그리고 추가 시간 5분 손흥민의 순간 프리킥인 거죠. 그리고 연장전 밀러의 밤이 끝나다 교체 아웃된 거, 그리고 110분 화이트캡스 9명으로 추락, 115분 LAFC는 어떻게 이기지 못했나, 그리고 승부차기 손흥민 델가도 연속 실축, 그리고 다음은 해가지고 밴쿠버는 뭐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갔고 LAFC는 체른돌로 감독이 떠나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밀러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먼저 그 인터뷰어인 위비가 질문한 거거든요. 축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경험해본 기분이다. 방금 우리는 대체 어떤 경기를 목격한 건가? 라고 하니까 밀러가 축구가 가진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운 면이다. 정말 자연스럽다. 뭐 우리는 고통을 견뎠다. 전반전은 정말 잘했다. 확실히. 그러면서 후반전은 꼭 이야기해야 하는데 상대가 시스템을 조금 바꾸고 압박을 더 강하게 했다. 우리는 후반전에 볼을 너무 많이 잃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다시 경기 안으로 끌어들이고 말았다. 그러면서 블랙몬에게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하나 있었고 그 손흥민이 정말 놀라운 프리킥을 넣었다. 그렇다. 그는 정말 엄청난 선수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연장전에 행운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운도 따랐고 분명히 그랬지만은 어쨌건 이 팀은 정말 열심히 뛰는 팀이고 관중들도 굉장히 잘해줬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조금 에너지도 소진됐고 피곤해서 말 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상대 감독인 예스퍼 세렌센 같은 경우는 LAFC는 우리가 올 시즌 MLS에서 맞붙은 팀 중 가장 강한 팀이었다. 그건 확실히 해두고 싶다. 두 팀 모두 정말 훌륭했다. 수준 높은 경기였고 좋은 개인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다. 손흥민의 멋진 골도 나왔다. 두 팀 모두 개인적으로나 팀으로나 훌륭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하지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경기 솔직히 내 커리어에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MLS에서 손흥민과 LAFC의 아쉬운 탈락,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인터뷰 내용들과 이제 체른돌로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나온 건데요. 내년엔 더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가끔 축구는 정말 오늘처럼 미치게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밴쿠버에 큰 축하를 보낸다. 내년에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체른돌로 감독이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다. 오늘 우리가 더 나은 팀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축구가 원래 그렇다. 축구는 가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오늘은 우리 날이 아니었다는 게 모두에게 명확했다. 그러면서 LAFC에서 보낸 4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것이 정말 많다. 이 기자회견에서 다 말하긴 어렵겠지만 정말 많은 걸 잃었다라고 한 건데요. 뭐 물론 이번에는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뭐 체른돌로 감독이 있으면서 성과를 냈던 것도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은 이번 시즌은 조금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결국 난 트로피를 들기 위해 이곳에 왔다.
오늘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성공할 것이다. 오늘은 정말 실망스러운 날이지만 내년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돌아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이제 개인적인 LAFC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뭐 체운돌로 감독이 LAFC에서 많은 성과를 올린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MLS컵 우승도 이끌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정규 시즌 우승도 했었고, 2024년에 FA컵 우승도 하고, 그러니까 US 오픈컵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팀을 어쨌건 간에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이상으로 계속 끌어올린 건 맞아요. 그런데 조금 만들어가는 축구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MLS도 점점 더 좋은 감독들도 데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뭐 밴쿠버도 그렇고, 밴쿠버가 이제 예스퍼 렌센 감독이 브랜비, 그러니까 그 덴마크 명문 구단에서 감독을 데려온 거기도 하고, 지금 어쨌건 간에 물론 뭐 타타 마르티네스가 멕시코 대표팀에서는 실패를 했던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에서도 성공했었고, 한때 바르셀로나 감독이기도 했었고, 파라과이 대표팀 감독으로도 성공을 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 타타 마르티네스도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로 복귀했고, 그래서 타타 마르티네스 2.0 버전이 시작한다라고 하고, 또 이제 샌디에고도 감독을 상당히 잘 선임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아예 시스템 자체가 조금은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많이 바꿨죠. 그래서 이제 통계 전문가가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LAFC도 그런 팀들과 경쟁해서 우승 트로피를 들으려면은 조금 좋은 감독을, 어차피 채운돌로 떠나는 건 결정된 거잖아요. 좋은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과 부안가가 있기 때문에 공격진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한테 배급을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LAFC 경기 볼 때마다 물론 뭐 델가도도 틸먼도 모란도 가끔 가다가 감각적인 패스를 찔러줄 때는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안정적인 볼 배급은 못해요. 그리고 좌우로 벌려주는 패스하던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공격이 항상 너무 좁게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볼 배급이 가능한 플레이메이커형 선수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FC에. 뭐 틸만이 나쁜 선수한 건 아니에요. 틸만도 있어야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이 있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오늘 틸만은 최악이었지만 어쨌건 간에 예. 조율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밴쿠버의 버울터 같은 선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비는 일단 주장인 에런롱이 이제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다음 시즌에. 에런롱 컨디션을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면 에런롱이 어쨌건 간에 2020년인가 그때 올해의 수비수도 수상을 했던 선수거든요. 그 선수 오고 어떤지 보고 그러고 나서 수비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면은 그럼 수비 보강도 조금은 필요하겠죠. LAFC의 현재 지정 선수 자리 한 자리가 남아 있어요. 현재 LAFC는 지정 선수가 손흥민과 부안가 딱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자리에 정말 조금 손흥민 선수 같이 경기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 한 명 좀 데려왔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뭐 근데 사실 핵심 수비수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왔었으니까 돌아오는 거 보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건 프리시즌도 보낼 거고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예. 저도 에릭센 같은 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무튼 손흥민 선수 정말 1년 동안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MLS 가고 나서는 8월부터니까 근데 정말 쉬지 못하고 계속 뛰었잖아요. 원래는 조금 쉬었어야 되는데 바로 가가지고 바로 경기도 심지어 제가 본 기사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포티어스가 인터뷰한 내용인데 뭐냐면은 포티어스가 손흥민 선수보다 3일 전에 영입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피셜이 떴어요. 근데 포티어스는
그 비자 발급 받는데 3주가 걸렸대요. 그래서 늦게 데뷔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반면 이제 손흥민은 LAFC가 빨리 데뷔를 시키려고 빨리 작업을 해가지고 3일 만에 비자가 나와서 오자마자 바로 뛰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포르티우스가 그런 그 일화를 얘기하면서 당연히 손흥민이 LAFC에 더 중요한 선수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는 정말 쉬지도 못하고 바로바로 뛰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1년간 정말 고생 많았고 1년 6개월을 거의 쉬지 못하고 뛴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았고 좀 이제 프리시즌 1월에 있을 때까지 좀 푹 쉬고 다시 새 시즌을 맞이해서 다음 시즌에는 꼭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